안녕하십니까, 이기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콘업 건설의 미래는 어떻게 오고 있는가의 2부입니다. 2부. 저희들이 이번에 론칭하는 콘업이라는 스마트 건설 앱에 관해서 좀 구체적인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도 공개를 하고요. 이미 사용하고 있는 몇 개 건설사가 있지만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거의 처음으로 공개하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왜 콘업이 혁신적인가, 혁신적인 스마트 건설 앱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콘업의 혁신 기능, 그리고 기대 효과, 그리고 서브스크립션, 가장 궁금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순수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도 좀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그리고 좀 열린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건설 현장은 아주 좀 혼돈에 쌓여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 코로나19 사태 이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그리고 또 52시간, 여러 가지로 건설 현장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있고 경영을 압박하는 거죠. 여기에 지금 부실공사 문제는 물론 소수의 경우지만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축감리 제도는 아주 강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관리하지 않았던,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죠. 2018년 이전까지는 관리하지 않았던 사용 승인 시 제출되는 서류에 관해서 엄청나게 강화된 거죠. 체크리스트, 공사일지, 품질, 설계 변경 서류들을 다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일정 규모 이상, 3층 이상 필요티 건축물이니까 거의 다 해당된다 보면 되죠. 시공 동영상, 사진 대지까지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업무가 늘어난 거죠. 그전에는 이런 거 하나도 제출 안 해도 그냥 감리자가 승인만 하면 사용승인 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지금 시대가 바뀐 거죠. 이제 바뀐 걸 바뀌었다고 인식을 하고 업무에 임하여야만 그에 맞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옛날 내 식대로 하면 돼. 준공이 안 나죠, 이제는. 실제로 동영상을 안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어떻게 하냐고 저희들한테 문의 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5월 1일입니다. 내일 모레죠. 이제 건축물 관리법까지 시행이 되는 겁니다. 전국에 있는 건물의 동수가 720만 동 정도를 보는데 그 중에 40%가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이라는 겁니다. 건축물 관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2018년 6월 용산에 40 몇 년 된, 50년 된 상가가 그냥 자중해서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건설 현장을 운영하면서 지금 기존의 업무 관행을 그대로 끌고 와도 되느냐? 아니면 이 주변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들이 변화되고 있으니까 좀 더 혁신적인 방법으로서 좀 더 효율적인 건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가? 이제 이거는 선택의 문제인 겁니다. 필수의 문제지만 나는 기존 방식대로 하겠다는 방법이 없는 거죠. 도태되겠죠, 그분들은.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사태라고 하는 게 약간 이상하지만 이런 무서운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횡행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같이 비교적 안전한 관리가 되는 데가 있고 10,000명, 20,000명이 죽어나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들이 이제 시대가 변한 겁니다.
환경도 변하고 모든 게 변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문제는 수기식 점검 업무 방식이라는 거죠. 이 수기식 클립보드에 기록을 하는 하드카피에 기록하는 방식이 저는 지금까지는 당연한 업무 방식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마차가 도로를 당연히 달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마차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죠. 시대는 바뀌는 겁니다. 저는 이 수기식 기록에 의한 순차적인 업무 방식입니다. 우리가 현장 조사하는 방식을 저희들이 모델링을 하니까 16개 단계로 나오는 겁니다. 이 방식을 어떻게 하면 줄이느냐. 어쩌면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라이브 스루나 신속한 진단 키트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국위가 선양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황당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여튼 황당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선진국 수준이 되어버린 거죠. 그냥 우리가 정신성을 우리는 잘할 수 있다 이런 멘탈의 문제로 이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진단 키트를 질병관리본부에서 서둘러서 1월 달에 저 문제가 되겠다 싶으니까 바로 서둘러서 쫙 개발을 한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점에. 그리고 민간이 다 개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하면 6시간 안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검사만 남았지 않습니까? 드라이브 스루라는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실에 들어가가지고 뭐 의사가 옷을 갈아입고 뭐 하고 채취하고 다시 또 옷 갈아입고 그 다음 환자 맞고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싹 드러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량에서 창문을 또 열고 검사하는 방식으로 선별진료소를 만든 거 아닙니까? 두 가지 다 시스템을 바꾼 겁니다. 기존 시스템을 빨리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한 거죠. 저는 이게 지금 우리 건설 현장에서도 바로 쳐다봐야 되는 그리고 따라해야 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훌륭한 진단 키트가 있고 그 훌륭한 진단 키트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진료 시스템을 저희들이 개발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가장 많은 검사를 하면서 가장 빨리 확진자를 찾아내는 거죠. 저는 이게 진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콘업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콘업에 대한 UI를 기능을 설명드렸는데 콘업 지금까지 건설 현장에서 검척을 시공자와 감리자가 만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서류를 전달해야 되니까. 체크리스트를 시공자가 만들어서 자기가 검사를 하고 사인을 하고 그 체크리스트를 감리자에 주는데 감리자가 보통은 들고 오게 하죠. 그리고 자기가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가 체크해가지고 지정하고 막 하는 겁니다. 현재의 방식은 코로나19인데 그럼 코로나19 퍼지면 어떡하냐 이거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도 국가에서 만나지 말라는 거잖아요. 회의도 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점이 비대면 언택트라고 그러죠. 비접촉으로서 일을 처리해라.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멈춰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놀러도 다니지 말고 사람도 만나지 말고. 그럼 건설을 안 할 거네 이거죠. 집은 지어야죠. 그럼 지재상은 뭐 정부에서 봐줍니까? 안 봐주죠. 어떻게 하겠냐. 저희들이 이 스마트 검척을 비대면으로 개발한 건 아니지만 모바일 대 모바일로 가능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비대면 업무 처리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대면 스마트 검척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장표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혁신적이라는 겁니다. 기존의 하드카피 출력된 체크리스트를 정리하는 방식이 아니고 모바일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니까 시스템이 바뀐 거죠. 전혀 다른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제가 좀 오늘 드리고 싶은 이 이야기고, 자 이제 코너 본격적인 UI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건설 현장의 혁신은 스마트 건설에 달려있고 이런 스마트 건설의 시작은 이제 콘업으로 시작돼야 된다고 하는
국내 최초 국내 유래 스마트 건설 앱입니다. 건설 현장의 공사 관리를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 거죠. 지금까지 기존의 수기식 현장 관리 방식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겠다는 겁니다. 건설 현장의 각종 사진, 동영상, 이런 위치 정보, 시공 위치에 대한 정보, 그리고 공사 내용, 그리고 검측 체크리스트, 또 각종 품질 관련 서류들이 있겠죠. 이게 하나만 작성해가지고 자기만 사인하고 도장찍고 끝나는 게 아니고 검측이라는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공자가 있고 감리자가 있고 또 시공자 밑에 전문 공사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감리나 시공자나 협력업체가 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협업이 모바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고 국내 유일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감리 앱 자체도 처음 만들었지만 그 이후에 시공사들이나 뭐 이런 몇 군데 시공사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려는 지원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사용하는 거죠. 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감리자와 시공자가 모바일 대 모바일로 주고받는 거죠. 기존에는 빌드업이었습니다.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빌드업이 특허에서 상표 등록에 저희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드업을 과감하게 그냥 내부 메뉴로 둬버리고 이름을 콘업으로 바꾼 겁니다. 이런 콘업의 혁신적인 UI가 유저 인터페이스거든요. UI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상단에 보통 지금 앱 같은 걸 보시면 옛날 버전 앱들은 상단에 딱 띠 같은 게 있습니다. 요리 뭐 배터리하고 요 표시되는 요런 걸 좀 확대시켰습니다. 저희들이 더 확대해가지고 색상을 올려서 좀 시원하게 보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각 그 조회 화면에서 캘린더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시계열을 훨씬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캘린더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바꾼 겁니다. 그리고 또 혁신적인 게 태블릿형 UI를 제공하는 겁니다. 모바일, 스마트폰하고 태블릿하고, 그럼 태블릿이 훨씬 화면이 크니까 8인치, 10인치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기능을 더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스마트 건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홈 화면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홈 화면. 각 현장에 홈 화면이 있는 거고요. 현장별로 전경 사진을 관리하신 홈 화면이 있고, 뭐 공정률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있고, 여기에 메뉴를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스마트 체크, 스마트 협업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원형 아이콘으로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딱 만들었습니다. 여기 아주 거의 뭐 저는 스마트 건설 앱 시장이 이제 생겼잖아요. 저희들이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이게 활성화되면서 거의 뭐 저희 이런 UI가 표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 다른 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발전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능. 방금 말씀드린 홈 화면 UI에서 밑에 하단에 보면 스마트 체크라는 게 있고 스마트 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 체크는 뭐냐? 스마트 협업은 이 두 가지로 이제 저희들이 현장을 관리를 하면서 업무를 보겠다는 겁니다. 스마트 체크는 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시공 액티비티에 대해서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또 체크리스트 만들고 각종 공사 노트를 기록을 해서 일지를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거죠.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사진은 100% 찍잖아요. 누가 찍더라도. 그리고 동영상도 찍어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제출 서류니까. 공종별 체크리스트도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체크리스트 작성. 그리고 또 일지를 써야 돼. 일지도 무조건 쓰는 거 아닙니까? 이런 네 가지 기능을 압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딱 해놓은 액티비티를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액티비티. 공정에서만 액티비티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 하는 게 이게 액티비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액티비티를 체크하는 부분을 스마트 체크로 저희들이 하단, 상단에 두고 그 하단에 이제 스마트 협업입니다. 스마트 협업. 협업은 뭐냐? 글자 그대로 협업인 거죠. 이게 위에 액티비티에 관한 스마트 체크 부분은 자기 혼자 만드는 겁니다. 자기 혼자 싹 정리하는 거죠. 근데 이런 체크리스트를 이제 감리자한테 보내가지고 승인을, 검측을 받아야 되잖아요. 검측 확인을.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 감 체크리스트를 보통 스캔하든지 뭐 해가 원본은 가본을 스캔해놓고 원본을 들고 뭐 또 여기에 뭐 장비 투입기 쓰든지 막 쫙 이렇게 붙여가지고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든지 들고 가든지 해가지고 현장에서 만나서 또 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또 먼저 검토가 필요하다면 사무실을 갖다 줘야 되고 그런 내용들 하는 기능들을 협업 부분으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안전, 품질, 자원 조회, 종합보고서, 푸시 뭐 이런 여러 가지 협업 문서를 협업해서 주고받고 하면서 승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상당히 좀 연구를 많이 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식으로 현장의 업무를 구분하는 데가 없죠. 저희들이 처음 시도를 한 거죠. 원래 아키엠이나 빌드업에서는 이 기능이 강했죠. 근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더 개발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왜? 하다 보니까 모바일에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서류 문서를 만들고 송수신하는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구분을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특허가 물론 나 있는 거죠. 특허를 진행 안 했겠습니까 저희들이. 스마트 체크를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고요. 공유, 내가 찍은 사진을 감리자한테 바로 보낼 수 있는 겁니다. 밴드는 카카오톡이 아니고 바로 앱에서 앱으로 보내는 겁니다.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1기가짜리도 0.1초 만에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동영상을 감리자한테 전달하는 방법은 카카오톡이나 밴드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용량이 크면 카톡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다운받아가지고 USB를 좀 메일로 보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메일은 또 보안이 걸려있으면 또 못 보내고 막 이런 부분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USB에 갖다 줘야 되고 0.1초 만에 보내는 겁니다. 마크업을 할 수 있고 사진보드를 만들 수 있고 공사 사진첩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 너무 기본적인 기능들인 거죠. 사진 하나 찍는 기능에도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카톡으로 사진을 보낼 수도 있고 뭐 메일로도 보낼 수 이런 기능들이 있지만 그거는 제가 설명도 안 했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시공 위치를 표시하는 겁니다. 시공 위치. 저희들이 제가 딱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도면을 관리하면서 불러오고 이런 기능은 아닙니다. 포커스는 기본적인 평면 개념을 불러와 가지고 물론 전체 도면을 갖다 놓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직 그 도면을 아주 효율적으로 찾고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평면도를 불러와 가지고 내가 방금 찍은 사진 위치나 동영상 위치를 표시하도록 하는 게 이 시공 위치를 나중에 정확하게 좀 매칭을 하자는 겁니다. 도면은 DWG도 가져올 수 있고 PDF도 가져올 수 있고 PNG나 JPG 파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공 위치를 표시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진만 보고는 파악할 수 없는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부위 시공이 어디 부위 찾아낼 때 아주 유효하게 쓰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일지입니다. 일지. 공사 일지를 당연히 작성하잖아요. 막내 업무라고 하죠. 막내. 10명이 작업을 하면 그 중에 1명 쓰는 거죠. 10명이 현장 기사나 뭐 공구장들이 있고 이러면 1명이 쓰는 거죠. 100만 평짜리 건물을 지어도 공사일보가 한 장 쓰잖아요. 한 장. 100만 평은 좀 과장된 거고 5만 평, 6만 평짜리 아주 큰 건물 단지를 써도 공사일보를 단락 한 장 쓴다니까요. 101동, 뭐 102동, 뭐 103동, 뭐 디테일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나중에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사일보를 보면 그날 뭐 했는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추상적으로밖에 안 되는 거죠. 디테일하게 어디 부위 어떻게. 일지를 각 액티비티별로 노트를 기록해 놓으면 각 개인별로 일지를 이제 써야 되는 거죠. 개인별로 일부러 쓰면 힘든데 이런 앱을 써서 그냥 체크하면서 쓰면 자동으로 자기 일지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 이거죠. 일지도 내라 그러니까. 감리 일지도 작성하는 감리 일지.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럼 일지를 현장에서 서서 클립보드에 쓰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쓴다는 게. 그 전화기에 그냥 툭툭툭 전화기를 이리 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냥 툭툭툭툭 저희들이 차간 사항을 드리는 겁니다. 100% 터치로서 쓸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내가 바로 쓴 감리일지를, 공사일지를 바로 그 자리에서 딱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리포트로 볼 수 있고 나중에 다운로드도 할 수 있고. 체크리스트입니다. 체크리스트. 공종별 체크리스트. 이건 너무 다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요번에 보강한 내용은 이제 2차 재검까지 가능하도록 1차, 2차로 지금 기존 표준 체크리스트에 1차만 돼 있는데 저희들이 2차까지 딱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스마트 서명이고 이제 이 부분을 검측 협업을 해서 주고받으면서 검측 요청을 하고 검측 통보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실제 이 기능을 시공자나 감리단에서 요 기능만 쓰는 현장도 있습니다. 요것만 쓰자. 서로 검측서를 제대로 좀 주고받고 하자. 아주 정확한 기록을 남기면서 아주 통째로 관리하자. 이렇게 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 체크 기능이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UI를 제가 오늘 공개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UI입니다. UI. 아주 노트 10 UI로 사진도 찍고 위치도 표시하고 노트도 적고 체크리스트 만들 수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수가 나오고요. 여기 공종이 나와서 이 부분을 누르면 아주 쉽게 다른 공종으로 이전할 수도 있고 또 청을 누르면 이 백 버튼을 누르면 아주 쉽게 다른 공간으로 위에 내비게이션 같은 걸 저희들이 달아놨습니다. 아주 쉽게 움직이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공유 버튼입니다. 공유 버튼. 이걸 누르면 바로 감리자한테 사진을 바로바로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동영상 찍는 거고요. 동영상을 아직도 찍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여튼 그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준공할 때 동영상을 가져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법규에 맞는 겁니다.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하시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사용성, 실제로 사용성이 되고 동영상 좀 구해달라고 저한테 연락 오는 데가 있다니까요. 이런 사진 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진첩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아주 시원하고 쾌적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성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노트 10 화면 UI고. 자, 이제 태블릿입니다. 태블릿. 저희들이 태블릿 UI를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면을 불러와가지고 시공 위치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역시 방금 전에 본 노트 10 요게 요렇게 커졌다고 보시면 아주 시원하고 쾌적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건 뭐죠? 이런 거. 이런 거 보시면요. 시원하게. 아주 여기 좀 비밀번호가 걸려가지고 시원하게 쓸 수 있습니다. 바로 쓰고 되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시공 위치를 표시하고 위치로서 공사 사진하고 매칭을 시키면서 정밀한 품질 관리를 하자는 겁니다. 감리일지를 쓰는 겁니다. 감리일지. 감리일지는 요게 지금 위에 제공을 해주는 차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그 부집에서 동발이 시공하고 있는 건데 요 클릭을 하면 밑으로 딱 글자가 컨트롤 C, 컨트롤 V 개념으로 딱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그냥 클릭하면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기가 막힌 아이디어인 거죠. 제가 물론 기획한 거지만 건설 현장에서 서서 이 워딩을 한다는 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라 하더라도 힘들지 않습니까? 아주 필요한 상용코드를 푹 적고 바로 찍어 넣을 수 있으면 아주 좋은 거죠. 콘옵에서는 여기서 더 나갑니다. 상용코가 자기가 쓰는 말투나 쓰는 용어하고 좀 차이가 있다. 수정해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도 마음대로 수정해가지고 다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찢고 뽑고가 가능해진 겁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보통 어플리케이션이 아닙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이 개발자만 7명입니다. 7명이 지금 몇 년째 이걸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따라서 금방,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 이순신 대교 같은 거 보고 내 저 금방 만들 수 있게 말하면 그 토목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내 다리 저거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 미친놈 소리도 똑같은 겁니다. 동네 어디 깨울물 도랑 넘는 다리 만들어 본 사람이 내 이순신 대교나 저 인천 대교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짜증나는 거죠. 만든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수준이 안 되는데 와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일부 건축사 협회 전국적으로 전국의 지방 건축사협회에서 이런 감리앱을 아키엠이라고 저희들이 애플리케이션 감리앱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서 만드는 데가 있거든요.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 하겠다고. 그 중에 어떤 건축사분들이 아키엠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못 쓰겠다. 내가 뭐 협회에서 제공해주고 아무리 공짜라도 못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협회에 이런 걸 개발하는 사람, 자기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다. 회원들이 원하는 게 공짜를 원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회원들이 원하는 거는 좋은 물건을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싸게 해주면 된대. 싸게. 근데 뭐 저런 거 개발해가지고 대도 안 하는 걸 지금 벤츠가 나와 있는데 자전거 타라 그러니까 짜증난다 이거죠. 짜증. 아무리 공짜라는데 자전거 그냥 타고 내가 정도 뭐 협회가 할 도리 했다. 협회한테 뭐라 하지 마라. 그리 말한다면 그는 자격이 없다. 그리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저한테. 맞는 말 아닙니까? 옆에 벤츠 자동차가 있어. 근데 마차를 개조해가지고 우리 이거 공짜로 쓰시오 이러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좀만 깨버리면 훨씬 더 스마트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불구하고 안달을 잡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검측 체크리스트입니다. 체크리스트도 사용할 수 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체크리스트를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처럼 저장해가지고 다른 현장에 가서도 불러올 수도 있고 체크리스트 양식을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그 자리에 체크리스트를 탁 스마트 리포트로 보는 겁니다.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작성이 되는 확인하고 서명하고 탁 보내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지. 이게 또 클라우드지 않습니까? 클라우드. 내가 모바일로 작성한 순간 PC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클라우드 아닙니까? 그 본사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바로 또 다운로드 할 수도 있고 이거 내용을 가지고 가공해서 또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돼요. 이게 스마트 리포트. 이거 혁신 기능도 아니죠. 이미 우리가 몇 년째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아주 편리하게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스마트 협업입니다. 협업. 콜라보레이션이죠. 탄도리를 넣어놨지 않습니까? 탄도리가 있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사무실에서 막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전관리, 품질관리, 자원관리, 그리고 종합보고, 수신, 각종 푸시 날라온다든지 뭐 회의록이나 또는 문서를 스캔해서 집어넣는다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게 수신이고요. 안전관리, 전화기를 막 흔들면 안전 발음이가 딱 뜹니다. 안전 발음이 뭐냐? 현장에서도 상황이 딱 발생을 했어요. 안전에 관한 사항. 내가 안전관리자가 아니더라도 현장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발견을 했어. 그러면 카카오톡이나 밴드를 보내잖아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그 상황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저희들 생각을 이건 거죠. 카카오톡이나 밴드 보낼 시간에 그 자리에서 바로 문서를 해서 보내라 이거죠. 문서를. 그럼 몇 시에 문서로 탁 날라온 거고 그게 관련자한테 탁 전파가 되고 그 받은 사람은 바로 조치를 하고 또 조치하는 보고서를 쓰면 이게 안전관리가 지금까지 그 방식하고는 나중에 사후에 문서를 정리하는 방식하고 차원이 틀리게 진행될 수 있다 이거죠. 안전 어떤 부위에 IoT나 뭐 이런 걸 달아서 균열이나 이런 걸 달아서 막 수신해 할 수도 있는 것도 스마트 건설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부위는 건설 현장에서 국소적이잖아요. 토목, 옹벽이라든지 몇 군데 말고는 없잖아요. 근데 건물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안전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게 안전관리자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한계가 있는데 물론 그 사람이 그 업무를 해야 되죠. 안전한 서류들을 바로 보내고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위험성 평가. 이건 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련한 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템플릿을 집어넣은 겁니다.
품질 관리. 이거 나오는 검측이죠. 체크리스트를 아까 만들었잖아요. 스마트 체크에서. 이 체크리스트를 감리자한테 보내서 검측 요청을 하고 통보를 받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업무 지시 보고도 되는 거죠. 감리자가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있고 또 시공자가 수정하고 보고를 하고. 자재 검수 요청도 마찬가지겠. 주고받는 거죠. 품질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신문이나 이런 광고를 보면 막 건설사면 내가 장인 정신 막 이렇게 광고하면서 하잖아요. 실제 그게 장인 정신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 현장에서 지금 대형 공사장에서 근무하는 기능공의 한 60~70%는 외국인들인데 그 어떻게 장인 정신이 맥락이 통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외국 애들이 짓고 있는데 베트남 애도 있고 중국 애들도 있는데 그럼 그걸 관리하는 기술이 장인인가? 그렇죠. 거기에 흐름 코너 같은 걸 써서 아주 정교하게 관리하면 장인이 되겠죠. 하여튼 어쨌거나 그런 품질 관리를 하는 서류를 주고받고 하는 부분들에 필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품질 관리 부분을 베트남 애들하고 시공자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지어서 검사를 받는 거죠. 검사를. 그러니까 감리자가 와가지고 CM이 오든지 감리자가 와서 체킹하고 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공정이 진행이잖아요. 건설사가 그냥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밀어붙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각 단계별로 검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건설의 로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협업을 통해서만 품질이 확인이 되는 거죠. 실제로 제3자가 또는 아주 날카로운 전문적인 지식이 가진 감독관이 봤을 때 지적하는 문제들을 수정해가면서 품질이 향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원관리. 자원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관리는 뭐 품질의 문제보다는 원가의 문제겠죠. 투입되는 노무량이나 자재량이나 장비량을 기록 관리하면 나중에 아주 효율적으로 DB 차원에서의 리포트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각 해당 날짜별로 레미콘에 얼마 어떻게 들어가고 공급별로 어떻게 이런 걸 다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층별로 어떻게 관리되고 막 이런 부분을 다 찾아 나갈 수 있는 거죠. 지금 공사일지를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엑셀로 거의 대부분 쓰지 않습니까? 어떤 날짜별로 우리 현장에 날짜별로 레미콘을 뭐 투입된 걸 정리해보자. 뭐 자재 파트에서는 뭐 송장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만 각 공구별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정리된 날짜별로 어떻게 정리됐어, 동별로 어떻게 레미콘을 쳤지 이런 걸 찾아보자면 그런 엑셀을 다 찾아가지고 새로 보고서를 만드는 수밖에 없잖아요. 0.1초 만에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매뉴얼이나 실제 공개 시연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좋아하죠.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걸 데이터는 다 있는데 이게 산재되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엮을 줄 몰랐는데 이게 한 방에 탁탁탁 그냥 뽑아가지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차원의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 종합보고입니다. 뭐 업무일지나 뭐 건진법에 관한 업무일지 이 부분은 이제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공공공사에서는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좀 더 저희들이 추구하려고 그러는 게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 여러 개의 현장을 관리하면 각 현장별로 어떤 보고서 같은 게 필요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템플릿을 만들어서 그냥 바로 수시로 보고받으면 본사에서 모니터링하기에는 아주 좋은 식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더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붙어 있는 것들이 이제 공공기관용으로 감독관들이 보고받는 용도, 그래서 CM이 쓰는 부분들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입니다. 각종 푸시가 날라올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바로미에서 날라오면 푸시를 기록이 남을 거고 또 안전바로미로도 날아가겠지만, 그리고 각종 회의록들, 주고받았던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이 안전이나 품질에 넣어놓기 힘든 부분들을 이쪽에서 회의록이라는 걸 따로 잡아놓고 스캔 문서, 현장에서 어떤 문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뭐 각서를 쓴다든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바로 스캔해가지고 찍어서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 기능도 들어있습니다. 기능은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일반적인 스마트워크에서 해당되는 그런 기능들은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료지만 이 유료 1인당 1년에 30만 원이면 이건 돈도 아니고 사실은 현장별로 수험에서도 600만 원이면 돈입니까? 현장에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현장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원가의 개념하고는 엄청난 효율의 개념이 나타나는 거죠. 안전관리 아까 바로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전바로미 흔들면 바로미라는 이 양식이 떠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진 찍고 발생 일시 적고 위치 적고 어떤 상황의 내용 적어서 그냥 보내면 그 관계되는 사람이 딱 보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요 장표는 스마트 검측 협업에 대해 가지고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장표를 세워 그린 겁니다.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물론 이해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시공자가 감리자한테 체크리스트를 보내려면 체크리스트 만들고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콘크리트 타설 계획서 각종 검측 요청서까지 만들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하드카피라고 그러죠. 쫙 만들었어. 그게 서명할 거 서명하고 들고 가는 겁니다. 들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문서에 저쪽에도 서명을 해야 되니까. 그럼 그 받은 문서를 가지고 또 현장 조사를 하겠죠. 현장 조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또 서명하고 원본을 뭐 시공사를 준다 그러면 자기는 또 카피해 놓고 뭐 이래 하겠죠. 아니 뭐 카피해서 카피본을 원 주든지 또 해놓고 하여튼 이 자체는 종이로 되어 있으니까 요렇게 가지고 요 서류를 또 줄 건 주고 받으면 받고 이렇게 하겠죠. 이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신과 발송이 있어야 되고 수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서류를 보내는 거죠. 오프라인 속에서. 이게 검측 협업인 거죠. 그럼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들이 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다 되는 거죠. 태블릿 위주로 되어 있죠. 태블릿이 딱 지금 이 검측 협업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태블릿, 물론 스마트폰으로도 됩니다. 스마트폰 너무 작으니까 아주 약간 없어 보이니까 태블릿을 타면 아주 좋죠. 딱 태블릿 좀 널찍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청하면 바로 탁 날아가는 거죠. 5G, KT 5G 이동통신을 타고 날아가는. 저희들이 KT하고는 또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KT가 여기 지금 꼽힌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진짜 말 된다. 이동통신하고 탁 결합해서 아주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KT가 지금 적극적으로 기업 무슨 패키지로 저희들이 패키지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감리자는 여기서 받아가지고 이 내용 확인하고 현장에서 그대로 체크해서 사인하고 또 협력 요청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만나도 된다는 거죠. 안 만나도. 시공자가 오전에 가가지고 조사하고 다 하고 엔터 누르면, 전송 누르면 감리자는 오후에 와가지고 내용 받은 내용 가지고 검사해가지고 이상 없네 확인 누르면 끝나는 거죠. 그럼 서류 이런 주고받고가 양쪽에서 다 끝내 양쪽에 출력하고 가지고 있으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비대면 검측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혁신 아닙니까? 드라이브 스루 같은 거죠. 이 방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걸 빨리 하고 또 빨리 하는 거냐, 아니면 할 거 다 해도 그냥 이 주고받는 시간을 줄이면서 단계를 축소할 거냐, 어떤 게 빠르냐 이거죠. 어떤 게. 이거는 답이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원관리. 아까 말씀드린 농무자재 장비 투입량들을 쫙 정리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보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본사에 보고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할, 계속 기능을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건설사가, 이 코너는 사실은 건설사 위주입니다. 그리고 CMS는 CM, 하여튼 그 대형사가 위주, 여러 개의 전국 단위 수십 개의 현장을 하는 사람들이 쓰면 좋은 거죠. 본사에서의 경영 목표가 있는데, 이런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현장이 본사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목표와 목적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아젠다를 주어지면 그 아젠다에 맞춰 가지고 공사를 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익을 내고 또 회사는 또 발전을 해야 되고, 단지 빨리 짓고 부실공사 있든지 말든지 집을 시세를 빨리 지고 빨리 입주시키고 빨리 돈 벌,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까? 어떤 건설사라도 정말 좋고 우수한 건축물을 지어서
입주해주고 자기도 그 돈을 받아가지고 또 보람 느끼고 그래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거죠. 그 과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념은 좋지만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원가도 아껴야 되고 빨리도 해야 되고 효율적이 돼야 되고 낭비를 없애야 되고 막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쫙 거치면서 가는 거죠. 근데 회장님이나 사장님은 야 우리 저쪽으로 가자 하고 딱 지르고 있는데 밑에 있는 소양들 해가지고 딴짓하고 어디 뒷돈 받아서 나는 골프를 치겠다 말하고 하면 그래서 망하겠죠. 해먹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뭐라 그러냐면 경영에서 능동적인 경영을 하면 임원진이나 경영진이나 각 맡은 파트 부서에서 어떤 목표에 대한 얼라이먼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전사적으로 사원들이 매진해야 되는 거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각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본사에 가감없이 전달이 돼가지고 본사에서도 현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배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를 딱 이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콘업의 가장 큰 기능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장과 본사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의사소통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현장에 실제 공정률은 몇 프로인데 실제 내용은 어떻고 어디 돼 있다는 딱 들어가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면 이걸 좀 우리가 어떻게 조치해 저기 지원을 해줘야 된다. 여기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훨씬 빨리 끝나니까 이렇게 해줘 이런 게 되잖아요. 그걸 경영 능동성 아니면 이걸 오자가 있는 능동성으로 돼야 돼요. 통찰력이 되는 거예요. 통찰력. 실행 가능한 통찰력. 내가 현황을 보고 여기 문제가 있고 여기는 잘 돌아가고 이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경영 능동성이 확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장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지금까지는 아날로그로 또는 각 개별 PC에서 공사 일부 정도에 묻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다 취합하면 실제 현장 시공에 아주 큰 빅데이터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향후에 건물 유지관리를 위한 품질관리 빅데이터도 될 수 있는 거고 저는 이런 게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게 실제로 이제 앞으로는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누구나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좀 더 효율적으로 이런 게 가능해질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런 장표나 이런 PPT 장표는 제가 다 만든 건데 실제 대한민국에는 거의 없는 개념입니다. 없는 개념을 만들다 보니까 제가 대가리 터지는 거죠. 설명을 해야 되니까. 데이터의 정렬이 뭐냐? 이게 건축주나 감리자나 협력업체 다 마찬가지예요. 건설사업 시공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는데 그 프로젝트에는 감리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일 건데 이 사람은 이 프로젝트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프로젝트도 하고 이 프로젝트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D 현장은 하나의 현장일 뿐인 거죠. 하나의 현장. 그거는 감리자도 마찬가지고 협력업체도 마찬가지고 건축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현장 하나 때문에 모인 거지만 각자 다 다른 현장을 관리하는 거죠. 이게 동시에 돼야 된다는 동시에 이 현장 하나에 건축 허가권자는 뭐 별개로 건축주나 감리자나 협력업자 설계자가 설계자도 지금 사실 들어온 날은 없습니다. 이 현장 하나에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면서 집을 지어 나가야 되는 거고 시공자는 이 현장뿐만이 아니고 다른 현장도 같이 또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가 30개 현장이다. 그러면 좀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듀얼이라고 하여튼 오버랩이 되는데 다른 것들을 취합해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복잡한 거죠. 그 건설이. A는 뭐 다른 감독관이고 B는 또 다른 회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특성이 다 틀리고. 그래서 이런 현장별로 쭉 관리를 하면서 그 현장에서 다시 또 감리자나 협업자들하고 또 관리하고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개념적으로는 다 존재하는 건데 이게 어떤 솔루션의 형태로 이런 게 관리하는 건 없었던 거죠. 필요가 없는 거. 다 PMI였으면 PMI에서 그것만 하는 거죠. 그 프로젝트만 관리하는 거잖아요. 이게 본사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엄청난 현장을 뭐 하는 그런 거는 이제
자기들 PC 기반에서는 되겠죠. 현장별로 좀 이렇게. 근데 모바일까지 가서 그 현장별로 이렇게 모바일 단위에서 관리하는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콘옵이라는 게 나온 거고, 제가 이쪽 부분에 동영상이 있습니다. 동영상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태블릿 기반. 현장의 위치도 이제 표시가 됩니다. 홈 화면이 있는 겁니다. 스마트 체크, 스마트 휴. 스마트 체크는 액티비티, 협업은 관련자 동의하고, 홍사 사진, 사진 보드, 터치로서 다 만드는 홍사 위치를 표시. 동영상도 찍어줍니다. 동영상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KT에서는 4기가까지 보여줍니다. 시공 동영상 실시간 공사 일지 터치로서 100% 터치 스마트 체크리스트 협업을 안정감 위험성 품질감 검증 협업 문서 관련 생산성 데이터 입증 서울 특별시 도시기반으로 가서 실증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아케임 TV입니다. 우리 처음 출발이 아케임이라 가지고 아케임 TV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 효과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6단계에 이르는 수기식 업무 방식의 순차적 업무 프로세스를 과감하게 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단계 정도로 줄이고 현장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동시공학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6단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업무 시간과 투입되는 인력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생산성 향상 아닙니까? 저희들 가치 혁신은 생산성입니다. 생산성. 기존의 순차적 업무 방식에서 노동 집약도가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보고서를 만드는데 리드 타임이 굉장히 걸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모바일 기반이고 클라우드고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쉽게 빠르게 하자는 거죠. 여기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는 나중에 AR 기반으로 좀 더 강화시킬 겁니다. 업무 프로세스를 5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도 5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고 있습니다. 투입 인원 원가도 30% 이상 저는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인원이 줄어드는 게 결국 원가가 연동이 임금비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의 정률로 인한 경영의 능동성, 실행 가능한 통찰력 확보, 의사소통의 오류를 최소화시킨다. 이런 부분들은 아주 이거는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더 가치를 줄 겁니다. 뿐만이 아니고 생산성이나 문서 관리 또는 뭐 품질 안전 관리, 기본적인 현장 관리 측면에서 아주 업무의 생산성이 효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건 정형화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좋아진다는 것은 당연히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퍼센테이지로 표현한 걸 제가 정형화해서 표현을 드린 거고. 자, 돈입니다. 돈. 서브스크립션 1년 단위로 구매를 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 인원이 10명이다. 그러면 300만 원이면 끝나는 겁니다. 처음 초기 세팅하는 것도 난 이 현장에 한번 시범을 해보려도 300만 원. 10명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150에 지금 했는데 계약을 2개는 150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포스코는 좀 크게 했고, 저희들 해보니까 이 현장을 초기에는 저희들이 이제 세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건비 들어가고 또 교육시키고 막 이런 해야 되니까 그냥 아싸리 10명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하면 우리도 약간 보람이 있고, 그렇지만 뭐 우리 성에 안 차지만
그래도 시공사도 큰 부담 없이 현장을 딱 세팅할 수 있고 10명 정도 되면 감리자도 쓰게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또 감리자한테 생색도 낼 수 있고 또 감리자는 또 이걸로 편하게 쓸 수 있으면 좋고 검토 협업할 수 있고 그래서 만든 겁니다. 1TB가 기본이고 추가할 수 있습니다. 1TB 다 쓰면 추가하는데 1TB는 100만 원씩 하면 되는 거고 사람도 무제한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30만 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인당 30만 원, 10명이 300만 원인 거죠. 한 달에 2.5, 2만 5천 원. 부가세는 별도 회원계산서는 끌어들이는 거고 1년 단위로 가는 거고 또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1년 끝나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느냐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아예 딱 케이스에 다운로드해서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다운받고 딱 저희들이 자료를 없애주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왜냐면 보관하는 클라우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안이나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 현장 끝나면 딱 다운받을 수 있고 그 중간에 다운받을 수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설명을 이제 거의 다 마쳤습니다. 저희들 뭐 거창하게 결국 AI로 가야 된다 써놨지만 저희들이 여기까지 오니까 대한민국에서도 모바일로서 건설 현장을 관리하는데 여기까지 온 게 저희들이 아마 최초겠죠. 최초면서 제일 멀리 왔겠죠. 와서 또 여기 보니까 결국 앞으로의 건설 현장을 관리하는 부분은 AR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AR. 정강현실. VR은 계획하는 차원에서는 VR이 가능한데 실제로 시공 단계에서는 AR로 어떤 뭐 실제 상황에서 던져주겠죠. 이렇게 AR 컨텐츠를. 그 다음에 이런 또 엄청난 빅데이터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결국은 어떻게 할 거냐면 AI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 검측으로 간다니까요. 자동 검측. 로봇가 날아다니면서 조그만 드론 같은 게 쫙 지가 조사해가지고 어떻게 한 시대가 우리가 미래 영화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럼 사람은 뭐 하지? 사람은 계속 일하는 거죠. 뭐 로봇가 그렇죠. 로봇가 짓는 시대가 오면 사람이 앉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상상하는 걸로는 완전히 로봇으로 짓는 것보다는 사람 옆에 서 있으면 좀 일을 하겠죠. 뭐 이렇게. 근데 아주 크고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은 로봇도 하고 그 로봇들을 움직이고 또 여러 가지 현장을 관리하는 건 AI로 간다 이거죠. 그 중간 과정에서 사람들이 계속 일 가는 건 언젠가는 다 로봇 사는 세상이 오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하여튼 미래는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AR과 AI로 가는 겁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콘업을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진짜 이제 건설이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전 세계가 코리아를 딱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코리아 넘버원, 코리아 키트, 코리아 드라이브 스루 막 전 세계가 따라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안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선진국이 돼버린 거죠. 이미 인식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고 가고 막 이런 아주 경제적으로 우리가 좀 활성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짓고 있는 건설, 우리가 하고 있는 건설의 더 디테일한 부분도 이제 빨리 스마트하게 딱 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들어와가지고 야 역시 코리아 대단하네. 밑에 지금 기능공도 일하는 베트남 애들 뭐 짓는 거 우리랑 똑같아 하면 그렇잖아요. 저는 충분히 지금 우리나라에 기회가 왔고 구분이 상승하는 아주 절호의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한 모멘텀 탁 레벨업하는 단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런 우리 아캠 빌드업, 콘업 빌드업은 이제 시공 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중요한 그리고 아주 이 기초적인 스마트 건설의 시작 단계 앱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건설 발전에 기여하는 하나의 단초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